안녕하세요, 짐용소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에 대한 이야기와 리뷰 하나를 할 겁니다. 그래픽카드는 생각보다 참 고르기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마다 다른 스펙과 디자인, 성능이 아주 미묘한 차이,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된 예산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통상적으로 PC 조립을 할 때는 최대 금액까지 딱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PC 조립을 가성비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넣어가면서 조립을 하죠. 그래서 조립 완성품이 100이라고 치면 CPU를 한 30, 그래픽카드도 한 30, 그리고 나머지 메인보드, 램, SSD 등등을 이제 40으로 채우게 되죠. 이게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 그에 출시되는 게임들을 거의 대부분 원활히 즐길 수 있게 되고요.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조립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게이밍 시장의 변화와 오랫동안 조립하면서 느꼈던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CPU와 GPU 비중을 반반이 아닌 CPU를 낮추더라도 GPU를 조금 높게 가는 형식의 조립 형태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CPU보다는 GPU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게이머분들이 아직 FHD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고 계시고 현재는 FHD 144Hz가 이제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FHD 240Hz, 나머지는 QHD 144 혹은 UHD 60Hz로 나뉘게 되죠. 특히 최근에는 화질이나 모니터 스펙에 따라서 작업과 게임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QHD나 UHD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해상도가 올라가게 되면 CPU 의존도보다 GPU 의존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자료는 테크스팟의 배틀필드 5 QHD 해상도 울트라 옵션 기준의 벤치마크 자료입니다. 보시면 3600과 3700의 차이도 크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3300XY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는 유로게이머의 그래픽카드별 배틀필드 5 벤치마크로 QHD 울트라 옵션 기준 2060 슈퍼, 2070 슈퍼, 2080 슈퍼 각 한 급 차이당 15에서 20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요. 4K 기준에서는 10에서 15프레임 정도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기준으로 보면 CPU급을 한두 칸 올리는 것보다 GPU를 한 칸 올리는 게 체감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즉 같은 예산 안에서 조금 더 낮은 CPU를 채용하고 높은 급의 GPU를 구입하는 게 더 좋은 조립 세팅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반 유저의 PC 교체 주기가 생각보다 조금 길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헤비 유저분들이 1년에도 여러 번씩 조립 세팅을 바꿔가며 이제 조립을 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평범한 일반 게이머들은 PC 조립을 한번 하게 되면 몇 년간 꾸준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 조립을 할 때 올해 기준의 가성비 조합으로 CPU와 GPU를 조합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에 2년이나 짧게는 1년 조금 지난 게임들도 원활하게 플레이를 못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GPU를 조금 무리해서 선택을 하고 CPU를 조금 낮추는 상태의 조립 세팅을 했더라면 교체 주기가 훨씬 길어지고요. 나중에는 CPU와 GPU 이 두 부품을 동시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이제 GPU는 그대로 두고 이제 CPU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더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흔히 커뮤니티의 농담으로 2017년 3월에 1080 Ti를 구매한 사람이 승리자라는 말도 있듯이 당시에는 좀 비쌌지만 안정적이고 높은 프레임을 보장한 그 시간의 가치 그리고 내 만족감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모든 제품을 평균치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부품의 급을 좀 낮추더라도 한 부품의 급을 최대한 올리는 게 제 경험으로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조텍의 게이밍 지포스 RTX 2080 슈퍼 앰프코어 RGB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됩니다. 일단 2080 슈퍼라는 최상급 스펙, 오랜 교체 주기를 감안했을 때 아주 탄탄한 16 플러스 4페이지의 전원부 안정성, 3 플러스 2, 총 5년이나 되는 AS 정책입니다. 교체 주기가 길수록 유리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제품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조텍의 앰프코어 RGB 제품은 레퍼런스, 순정 대비 15MHz 팩토리 오버클럭이 되어 있고 외형은 익스트림 라인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익스트림은 이제 조텍의 가장 상위 라인이에요. 특히 이 하얀색의 아크릴 RGB 라인이 특징으로 스펙트라 2.0 LED 기능과 90mm 3펜, 데스크탑 후면의 슬롯을 2개 반 정도 차지하는 방열판의 아주 두꺼운 두 개가 눈에 띕니다. 후면은 블랙 계열 메탈 소재의 백플레이트에 조텍의 로고가 박혀 있고요. 파워부스트라는 전압 컨트롤을 하는 파트가 눈에 띕니다. 전압 변동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포인트가 되네요. 포트는 총 4개 포트로 1개의 HDMI 2.0, 3개의 DP 1.4 포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결하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RGB 라인의 빛이 아래로 은은하게 내려오는 형태인데 총 13가지 조명 모드를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테스트를 진행할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급의 아주 평범한 스펙으로 3600X의 PBO 설정, 램 16GB 국민오버 3200MHz의 CL16으로 일반적으로 뽑기와 수요일 상관없이 세팅할 수 있는 범위의 세팅입니다. 기본적으로 FHD와 QHD 해상도를 하고요. 울트라 와이드 WQHD 해상도를 추가했는데 이 해상도 벤치는 주변에 찾아봐도 잘 없길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추가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에도 원활하게 쓸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해요. 랭크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레인보우 식스 시즈, 오버워치를 테스트해보고 콘솔류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까지 진행을 합니다. 게임 옵션의 경우 울트라 옵션 혹은 국민 옵션이라 불리는 최적화 옵션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자체 벤치가 가능한 게임은 자체적으로 사용, 아닐 경우 리플레이를 통한 동일 구간 반복을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3D 마크 벤치인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는 28,428점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벤치 값들과 비교해보니까 제 테스트 값이 약간 낮게 나온 편으로 오차를 감안했을 때 한 28,000 중후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그입니다. 산옥맵 리플레이를 사용해서 동일 구간을 국민 옵션과 울트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다만 리플레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레임 값이 인게임 대비 20% 정도 낮게 나오는 걸 참고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즉 실제 플레이에서 170, 180 정도 나오면 리플레이에서는 대략 130 내외가 나옵니다. 화면에서 위쪽은 울트라 옵션이고 아래쪽 국민 옵션은 안티 텍스처 거리만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을 적용했습니다. 울트라부터 보면 FHD에서는 글카 사용률이 60-70%대로 램 클럭이 낮아서 병목에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평균 프레임은 132입니다. QHD의 경우 사용률이 천천히 80대 후반까지 올라가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124입니다. 아직 여전히 그래픽카드를 전부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WQHD 해상도가 되어야 그래픽카드가 95%가 넘어가면서 최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병목이 없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음에도 평균 프레임이 116이나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QHD를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국민 옵션의 세 가지 경우는 위에 울트라 옵션과 비교를 해볼게요. FHD만 보면 위에 울트라가 132, 아래 국민이 133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아래쪽 국민 옵션의 경우에 1% 로우 프레임이 90으로 울트라 대비 6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레임 드랍에 있어서 국민 옵션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QHD를 보게 되면 위쪽 평균 프레임은 울트라가 124, 아래쪽 국민 옵션은 127이 되는데 1% 로우의 격차가 8프레임 정도로 크게 벌어집니다. WQHD에서는 조금 양상이 다른데요. 그래픽카드를 병목 없이 온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 로우가 울트라 옵션에서 FHD와 QHD보다 높은 87입니다. 울트라와 국민 옵션과의 차이는 평균 프레임은 한 17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지만 1% 로우 프레임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울트라와 국민, 해상도 3개를 봤을 때 램 클럭을 올리는 게 CPU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추천 옵션으로는 FHD, QHD에서는 울트라 옵션을, WQHD에서는 국민 옵션을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리플레이로 보는 프레임 값이 좀 아쉬워서 실제 인게임 상황에서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FHD는 207프레임, QHD는 202프레임, WQHD는 184프레임입니다. 램 클럭을 여기서 조금 더 올린다면 낮은 해상도에서는 240Hz도 시도해볼 법하고 WQHD에서는 GPU가 이미 충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램을 그대로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버워치도 리플레이를 사용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오버워치는 WQHD 해상도가 없기 때문에 FHD, QHD만 구분해서 진행을 했고요. 옵션은 매우 높음에 렌더링 100% 사용했습니다. FHD는 평균 200에 1% 로우가 142프레임, 옵션 타협을 한다면 240Hz 사용은 아주 무난하고요. QHD는 평균 203에 1% 로우 역시 142프레임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옵션은 울트라입니다. FHD의 경우 269프레임, QHD의 경우에는 256프레임, 심지어 WQHD에서도 22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옵션 타협만 한다면 고해상도에서도 240Hz가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레인보우 식스 최적화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보면 한 4기가짜리 게임인 줄 알겠어요. 설치만 100기가짜리 게임인데 말이죠. 마지막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입니다. 옵션은 가장 높게를 선택, FHD를 제외하고 QHD, WQHD는 DLSS 기능을 켜고 진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FHD가 약간 낮게 나오는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풀옵 상황에서 FHD는 100프레임을, QHD는 98프레임, WQHD는 92입니다. 옵션을 좀 낮추고 타협을 하면 이런 싱글 게임도 144로 무난히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역시 당연하게도 최상급 그래픽카드답게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특히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다른 부품 대비 GPU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CPU와 램이 평범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QHD 해상도 이상에서는 그 체감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레임 드랍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등등이요. 제가 21대 9 비율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WQHD 해상도에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그래픽카드가 어느 급부터 시작하는지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 조텍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 정도는 돼
돼야 이제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프레임 이야기로 시작해서 프레임으로 끝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게임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이 세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오버워치 랭크 게임을 종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60Hz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뭐 한조같이 이렇게 예측이 필요한 어려운 캐릭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144Hz 모니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보니까 평소에 예전에는 잘 안 보이던 뭐 겐지의 팔자 무빙이라든지 뭐 점프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측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쯤에서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예전에 플레이했던 영상을 하나 첨부를 할 건데 144 모니터로 바꾸고 했던 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투사체나 뭐 예측샷 같은 경우 상대가 좌우로 움직일 건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수싸움인 거잖아요. 프레임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예측들이 좀 더 쉬워지는 거죠. 더 잘 맞추게 되고 게임 이기고 티어 올리고. 사실 우리가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딥러닝을 한다든지 뭐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뭐 바둑을 두려고 이런 그래픽 카드를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조텍의 게이밍 지포스 RTX 2080 슈퍼 앰프코어 RGB는 기존 최상위급 익스트림 라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래서 RGB가 예쁩니다. 팩토리 오버클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오버클럭 할 필요도 없고 QHD나 WQHD 해상도에서 충분한 옵션으로도 게임이 가능한 점, 3+2 총 5년의 AS 기간이 특징입니다. 단점은 기본 출고 시 설정되어 있는 펜 속도가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인 파이어스톰을 사용해서 펜 속도를 조금 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약간 귀찮은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상위 제품들이면 항상 이야기되는 가격이죠.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구매를 결정할 때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야기와 뭐 리뷰를 하나 진행해 봤고요. 채널 거의 초기에 리뷰를 한번 해보고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해서 나눌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